5.3절에서는 레지스터와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립플롭 하나가 있으면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립플롭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비트를 저장하는 기억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레지스터가 있고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플립플롭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2절에서는 이 레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입력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 레지스터의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레지스터입니다. 일반 레지스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플립플롭 여러 개를 두고 클럭을 같이 쓰도록 묶어서 클럭을 같이 묶었죠. 클럭을 묶어 가지고 만든 소자입니다. 이 그림에는 플립플롭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클럭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력 신호하고 출력은 따로따로 쓰는 거죠. 입력을 따로 써서 이걸 D0, D1, D2, D3라고 하고 출력도 이제 Q0, Q1, Q2, Q3라고 이름을 붙여서 따로 씁니다. 이게 4개면 이제 4비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비트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전체를 이렇게 박스를 씌워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클럭이고요. 여기가 클럭이고 입력 신호 4비트가 있고 출력 신호가 4비트가 있는 이런 레지스터로 쓸 수 있습니다. 클럭이 같이 묶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클럭이 이렇게 올라갈 때 클럭이 이렇게 변할 때 클럭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요 직전의 입력값이 직후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넷이 공동 운명체가 돼서 동작을 합니다. 플립플롭 8개를 모으면 8비트 레지스터가 될 거고 플립플롭 16개를 모으면 16비트 레지스터가 될 겁니다.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레지스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그림 5에 24에 보면은 여기에 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여기 선이 없어야 맞습니다. 제어 신호는 enable, reset, clock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클럭과 리셋, 비동기 리셋 신호는 설명을 했는데 enable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렇게 특성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리셋이 0일 때 얘가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출력은 비동기적으로 그 즉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1일 때는 동작에 이제 영향을 주질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enable 신호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enable이 0이면 이게 0이면은 클럭과 상관없이 이 출력은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가 0이 되면은 이 신호가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출력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enable이 1일 때, 여기가 1일 때 클럭이 올라가는 순간에 입력값 D가 출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기 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동기 리셋 기능이 있죠. 여기 리셋 신호 가지고 비동기 리셋을 할 수 있고 동기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이 1이고 클럭이 올라가는 순간에 이 입력 신호가 이 출력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여기 입력 신호가 이게 4비트라서 이 4비트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그렸거든요. 이것은 입력 신호가 4비트이긴 하지만 이 넷이 다 똑같은 시간에 변하죠. 똑같은 시간에 클럭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반영이 되고 출력도 이제 클럭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비트를 한꺼번에 그릴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두 줄을 긋고 이 신호의 값을 요 사이에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001이니까 여기가 0, 0, 0, 1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신호가 여기 인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순간에 이 값이 0010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0, 0, 1, 0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때 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0010으로 4비트가 다 바뀐 거죠. 그 다음 T2에는 이 값이 변하기 시작을 해서 0011로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비트의 값을 한꺼번에 그릴 때 두 줄로 이렇게 그리고 그 값을 이 사이에다 적습니다. 출력도 이 네 개가 같이 변하니까, 출력 네 비트가 같이 변하니까 이렇게 두 줄로 그렸죠. 두 줄로 그렸고, 초기 값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출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클럭이 올라갈 때하고 이제 리셋이 0일 때가 의미가 있죠. 리셋이 0일 때, 클럭이 올라갈 때가 의미가 있습니다. 리셋이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이것부터 보면은 리셋이 0이 되자마자 클럭과 상관없이 이게 0으로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0. 이게 비동기 리셋이 된 거죠. 이 순간 이게 0이 딱 되자마자 얘도 0이 딱 돼버립니다. 이게 비동기 리셋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셋이 1인 구간이니까 이때 이네이블이 1일 때는 동기 적재라죠. 동기 적재라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출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출력이 변하지 않는데 얘는 이제 리셋이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이제 변했죠. 이제 동기 적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요. 올라갈 때, 클럭이 올라갈 때 이네이블 1이니까 여기 있는 1이 여기에 나타나죠. 직전 값이 직후에 나타납니다. 또 여기도 1이죠. 여기도 1. 여기도 이네이블이 1이니까 여기 있는 2가 요 다음에 나타났죠. 이건 비동기 리셋이 됐죠. 비동기 리셋이 클럭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이 클럭은 무시가 됩니다. 이 클럭은 이제 리셋에 잡아먹혔어요. 잡아먹혀서 없어졌고, 요 클락에서 여기 입력값 4죠, 4. 그런데 요 클락에서 입력값은 있지만, 이네이블이 0이죠, 이네이블이 0이니까, 이때는 현재 상태가 유지됩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돼서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5가 요 다음에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도 0이죠, 0. 여기도 이네이블이 0입니다. 그래서 5가 그대로 요 뒤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5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의 출력과 입력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레지스터거든요. 여기가 시리얼 인풋이라서 SI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을 요 다음에 입력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은 또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 출력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시리얼 아웃풋, 그래서 SO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요 플립플롭은 이 SI가 입력이고 이거 출력이죠. 이 출력을 Q3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립플롭은 Q3가 입력이 되고 Q2가 출력이 되죠. SI의 펄스 모양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클럭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Q3만 보게 되면은 이 직전 입력이 직후에 나타나죠. 그래서 직전 입력이 1100100인데 이건 이제 클럭 직전의 값이고, 이 값들이 클럭 직후에 1100100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지연이 돼서, 물론 클럭 동기에 맞춰서 지연이 돼서 딜레이가 생겨서 이 Q3에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Q2는 이게 입력이죠. 이 신호가 입력입니다. 이 신호가 입력이 되고 Q2가 출력이니까 또 이 모양이 한 칸 지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죠. 한 칸 지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Q1은 또 Q2가 입력이죠. 이 Q2가 Q1의 입력이고 이게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한 칸 지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Q0는 마찬가지로 Q1이 입력이고 Q0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여기가 1000이고 1100이고 0110이죠. 0011 이렇게 해서 신호의 값이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모양이죠. 신호의 값이, 이 값이 여기 나타나고, 이 값은 1로 나타나고, 이 값은 1로 나타나니까 클럭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모양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밀려나가니까 시프트죠. 얘는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레지스터고요. 이 선을 만약에 이걸 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호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 신호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최종 출력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연결하고 요게 입력이 하나 들어가겠죠. 이렇게 입력이. 그러면 이 입력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전달이 되죠. 선이 이렇게 이 출력이 여기 입력으로 갔으니까 Q0는 Q1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이 신호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Q2로 전달이 되고 또 Q2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Q3로 전달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연결했으면은 이제 신호가 이쪽 왼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른쪽 시프트 레지스터, 왼쪽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중간에다 얘기해 봅시다. 중간에다가 이제 그 멀티플렉서를 하나 달아서 어떨 때는 이 출력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쪽 출력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게 되면은 스위치를 단 거죠. 스위치가 멀티플렉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이걸 연결하든지 이쪽 걸 이렇게 연결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죠. 이게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는 요게 입력이죠. 여기가 플립플롭의 입력인 거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오른쪽 시프트 하기 위한 입력 신호고요. 여기는 왼쪽 오른쪽 시프트 하기 위한 입력 신호고 요게 안에 있는 그 멀티플렉서를 선택하는 얘의 기능을 선택하는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기능을 선택하는 선택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작을 동기시키는 클럭, 이거는 비동기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런 동작 특성표가 있으면은 이 그 시프트 레지스터의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리셋이 0이면 다른 거랑 상관없이 출력은 무조건 비동기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셋이 1일 때는 클럭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클럭이랑 관계가 있고 이때는 이 선택선에 따라서 기능이 넷 중 하나가 됩니다. 선택선이 0, 1, 2, 3 0, 1, 2, 3에 따라서 기능이 이제 넷 중 하나가 되는데 0일 때, 이 값이 0일 때는 이 입력은 사용되지 않고 이 출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는 현재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값이 1일 때, 선택선이 1일 때는 오른쪽 시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값들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고 현재 있는 요 세 개의 값이 오른쪽으로 밀리죠. 그럼 여기 맨 한 칸이 비죠. 맨 한 칸이 비는데 그 빈 자리에 요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값이 이렇게 빌려 들어오는 거죠. 2일 때는 이제 왼쪽 시프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쪽으로 가죠. 그럼 값들이 왼쪽으로 한 칸씩 밀리고요. 왼쪽으로 한 칸씩 밀리고 맨 끝자리가 하나 비게 되는데 그 빈 자리에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요 값이 빈 자리에 이렇게 나가고 원래 있던 값은 왼쪽으로 한 칸씩 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여기 있는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병렬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만 있으면 우리가 이 동작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다 리셋이 1이니까 다 비동기 리셋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00이니까 선택선이 00이니까 현재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이 입력값은 안 쓰이죠. 입력값은 쓰이지 않고 현재 출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니까 다음 상태는 현재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1001 이렇게 돼서 이건 유지입니다.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선택선이 1이니까 오른쪽 시프트죠. 오른쪽 시프트인데 얘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려면 여기에 뭔가 하나 새로운 게 들어가고 요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건 없어집니다. 근데 요 없어지는 자리에 얘가 들어온다. 그렇죠? DSR
DSR이 들어오는데 DSR의 값이 현재 1이니까 요게 1이니까 1이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1이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요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 3개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죠. 요 3개가 살아남아서 11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는 지금 이제 왼쪽 시프트죠. 왼쪽 시프트니까 요 값이 그대로 요 값이 나가는데 이게 없어지죠. 얘가 왼쪽으로 가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 끝에 한 비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한 비트 들어가 있죠. 얘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DSL이니까 DSL 값이 들어가서 여기 맨 끝자리가 1이 됩니다. 요 1은 여기 있는 요 DSL이 밀려 들어간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일 때는 여기 병렬 적대죠. 이때는 병렬 적대인데 그때는 입력 값이 출력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입력 신호죠. 요게 입력 신호입니다. 요게 D죠. D가 출력으로 나타나니까 얘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레지스터의 값을 다른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레지스터 두 개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 A의 값을 레지스터 B로 전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출력이 레지스터 A의 출력이 4비트가 레지스터 B의 입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출력이 여기에 입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클럭에 이렇게 하나가 인가되면 요 올라가는 순간에 레지스터 A의 값이 레지스터 B의 출력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4비트를 한꺼번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병렬 전송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이 레지스터 A의 시리얼 아웃을 레지스터 B의 시리얼 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그럼 이번에는 클럭이 이렇게 연속해서 4개가 필요합니다. 4개. 한 번에 한 비트씩 가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비트씩 전달이 되죠. 시프트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클럭이 하나 들어가면 요 맨 끝에 있는 요 Q0가 여기로 전달이 되죠. Q3로 전달이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서 또 그 다음 비트가 밀려가고 여기서 세 번째 비트가 밀려가고 여기서 제일 마지막 비트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한 번에 한 비트씩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직렬 전송이라고 합니다. 직렬 전송.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패러렐 인, 그러니까 이 4개의 값을 여기다 탁 적재를 했다가 한 비트씩 밀어내는 거고, 그래서 패러렐 인 시리얼 아웃 레지스터고요. 요 시프트 레지스터 B는 시리얼로 하나씩 오죠. 시리얼로 하나씩 오니까 그 시리얼 인으로 클럭 4개에 걸쳐서 데이터 하나씩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아웃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